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9시 1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조금 빨리 녹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 날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빨리 드린 겁니다. 한국장 때문에 빨리 드리는 건데요. 오늘 원래 한국장이 뭘 하는 날이냐면요. 뭐 전날에 무슨 호재가 있었던 간에 일단 그런 거는 다 일단 집어치워 버리고, 어쨌든 주식시장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 고점과 어제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미국에서 그런 소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어제 고점 넘지 못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코스피가. 그럼 오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쯤, 오늘 같은 날은 한 번쯤 예측해서 진입해 볼 만도 한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라고 일단 이렇게 좀 밑밥을 빨리 깔고, 좀 빨리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평상시처럼 또 옛날 이야기 조금 있다가 미국장 이야기하고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젯밤 미국은 화이자 관련된 소식 때문에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혼조 마감이죠. 정말 참 신기한 게, 그죠? 다우 2.9%, 나스닥 1.5%, S&P 1.1%.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넘게 주식시장이 올라온 건데, 그 개발이 이제 재료가 노출돼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생각할 건 이제 그거죠. 백신 개발이 됐네? 그러면은 백신 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고 손해를 받는 종목이 뭘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재료 노출이란 게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기대감을 먹고 이렇게 오르는 건데, 딱 백신이 나와버렸다. 우리 지금까지 백신만 나오면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랐었죠. 근데 백신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야, 이거 백신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 맞아? 이거 진짜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거 맞아? 의심하기 시작하고, 백신을 그러면은 만들면 1년에 몇 병 만들 수 있고 보급 문제는 없을까? 뭐 1년에 과연 몇 명이나 맞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전 지구인이 맞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산은 누가 하지? 뭐 이런 이제 디테일적인 문제에 시장이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기대감은 끝나고.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막 오르던 시장은, 이제 좋은 시장은 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은 어젯밤 미국 시장 반응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건데, 다우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뭐예요? FANG의 비중이 가장 작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FANG 비중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이번에 전 세계 10년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고, 얘네들이 이번에 특히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언택트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비대면, 뭐 하여튼 그죠?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본 게 나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발 나왔다, 백신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새빨갛죠. FANG가 새빨갛고, 다른 종목들은 초록색이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계속 어젯밤에 제 영상 밑에 글에도 이렇게 남겨놨는데, 참 참고로 제가 영상 밑에 올리는 이런 글들 잘 보세요. 이런 글들, 여기에 제가 항상 몇 줄 올리는 이 줄들이 이 20분짜리, 10분짜리 영상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나름 줄여서 담아놓은 거니까, 영상 안 보실 분들은 이거 보세요. 예. 자, 아무튼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FANG가 이렇게 약했는데, 어젯밤 시장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승 마감입니다. S&P는 상승 마감 뭐 이렇게 되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인데, 좀 중요한 건 어쨌든 혼조 마감이긴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죠. FANG가 전체 주식시장의 모가지를 붙잡고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게 어제 주식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리는 화면 있죠. 제가 10월 26일 날 올려놨던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어제 같은 흐름이 나타났나? 왜 나스닥은 하락하고 S&P는 상승했는지, 이런 게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S&P의 시가총액 구성을 보시면요, 26%가 FANG가 포함이 돼요. 26%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FANG 상위 몇 종목만 해도 26%란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종목들도 포함하면은 실제적으로 S&P에서 나스닥 종목들이 차지하는, 기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뭐 30%, 40% 정도 되겠죠. 아마
아마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30%라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장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22%인가 25%인가쯤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시장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FANG가 어제 다 같이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 아무리 S&P라도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나스닥 지수는 FANG의 비중이 시가총액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스닥은 큰 타격을 받은 거고 S&P는 좀 마이너한 타격을 받은 거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도주가 죽으면 시장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도주가 누구냐? 나스닥하고 FANG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로 해서 철퇴를 두 개를 맞은 겁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게 철퇴가 됐고요, 그들한테. 또 하나는 바이든 당선. 바이든이 결코 나스닥에 유리한 인물이 아니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철퇴들 큰 거 두 개가 참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터져서 시장에 노출되었다는 게 정말 참 아무튼 신기한데 그랬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고점을 3번 테스트한 것이 됐습니다. 고점을 3번 테스트한 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하락 마감을 제법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림이 뭐냐면은 이거 나스닥 선물이죠.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3거래일 동안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렸네가 되는 거예요. 어제부로 어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제부로. 보이시죠? 여기서 나왔던 패턴들. 그러니까 물론 이 뭐 봉의 길이라든가 뭐 위에 꼬리가 달렸다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건 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그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결과적으로 여기하고 같은 거예요.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었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3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하고 넘지 못하니까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3거래일 동안 어떤 고점을 확인하고 못 넘고 나서 밀린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심각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시초가까지 일단은 좀 깨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나스닥 입장에선 가슴 서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전고점, 물론 고점은 높였죠. 직전 고점보다 이번에 고점은 높아졌지만 여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고점은 터치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에서 지금 매물만 쌓인 꼴이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는 방향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고 그렇다고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나왔냐?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요날의 시초가 기준으로 11월 5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일단 붕괴시켜 놓으면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요 음봉은 이건 아직 이제 아침 9시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일단 무시하고 어제의 음봉만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최소한 요 자리는 지켰었어야 되는데 어제의 저점도 깨고 이틀 전에 시가도 깼으니 이건 상당히 강력한 고점에 대한 매물도 확인하고 고점에 대한 저항도 확인하고 아래쪽에 대한 지지력이 없음도 어제는 확인한 날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더해서 만약에 여기서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적용시키는 거죠.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았냐? 뭐 갭상승을 텀벙텀벙해서 주요한 매물대를 다 뛰어넘기도 했고 뭐 그랬던 점들. 이게 지금 선물 차트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 나스닥이라든가 S&P나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여기 지난 20거래일 가까이 빠졌는데 텀벙텀벙 넘어갔잖아요. 이게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빠지면 어떻게 된다? 자빠지면은 텀벙텀벙 자빠질 수 있다. 푹푹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S&P는 근데 이제 아무튼 조금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어제부로 해서 좀 아무튼 그림이 좀 싸하게 됐고요. 그 점을 어쨌든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나스닥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끝난다라는 거, 그죠?
주인공이 죽을랑 말랑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뭐 똑같죠. 일단 고점은 높여놨으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의 고점과 어제의 저점을 몇 번 와리가리 하면서 여기서 저점과 고점,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그림처럼 3거래일이나 뭐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평상시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시장이 3% 4% 움직였다고 시장을 보는 룰 자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시장이 아무리 뭐 10%가 움직이고 20%가 움직여도 똑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맨날 확인하면서 가던 그 절차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은 꺾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S&P는 아무튼 아직 살아있다, 아직 강하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게 양시장이 이제 살짝 좀 서로 횡보가 달라집니다, 그죠? 이런 점들 보셔야 되겠고, 달러 인덱스 봅시다. 달러 인덱스. 자,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분명히 물론 그 다른 이유가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올랐던 다른 근사한 이유가 있긴 있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젯밤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죠? 어젯밤에 주식시장이 S&P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유럽이 뭐 7% 8% 올랐잖아요. 유럽 주식시장은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분위기는 분명히 위험자산 매수, 안전자산 매도의 흐름이 정석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죠.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무슨 재료가 있어서 뭐 이제 앞으로 미국이 더 잘 나갈 거라 달러 강세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집어치고 단순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젯밤의 흐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백신 개발됐으면 위험자산 랠리 나오면서 안전자산 갖다 버려야지 왜 달러가 올라가냐 이거죠. 우리 한번 이거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최근에 이런 가격들, 이 자산시장의 이런 가격들,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다 높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 S&P나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이 모든 주식시장의 가격들은 이미 너 백신 개발 오늘 될 거 알고 있었어, 바이든이 당선될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반영이 돼서 이미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뉴스가 나오면은 별다른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그 달러가 중요한 자리들을 이렇게 중요한 저점 자리를 지지하면서 탁 올라왔습니다. 제법 강하게 올라왔죠. 강하게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게 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위험자산 오버슈팅 일 가능성이 높다. 위험자산들 진정한 랠리가 아니고 죽기 위한 동기어진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제 드렸었죠. 동기어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어제 폭등했죠, 그죠? 변동성 지수도 어제 많이 튀었어요. S&P가 참고로 1.1%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S&P 1.1%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3.5% 상승 마감했다라는 게 어제 좀 독특한 점이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거 V자로 반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며칠 정도 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빅스가 좀 죽었다 살았다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지력이 생기면 아무튼 그때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미국 이렇게 녹화해놓고 미국장 시작 보고 있다가 보니까 갭상승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뭐라도 하나 했습니다. 전 반도체 지수 숏 샀어요. 반도체 지수 숏. 어제 반도체 지수도 갭상승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버스 샀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튼 잘 돼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약간 지금 이런 때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여러분들 이런 큰 변곡 자리에선 무조건 변동성이 터지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어제 상승을 보고 든 생각이 차라리 속 시원하다. 차라리 빨리 이런 게 나왔어야지, 빨리 이런 게 나왔어야 시장이 상승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게 드디어 나오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저도 좀 수익 중이긴 하지만 단타 매매로 들어간 거
물론 단타로 들어갔지만 계속 수익이 누적되면 계속 갖고 갈 생각도 있긴 한데 잘 봐야 돼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뭐 오늘 밤에 좀 반등이 올라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오늘 밤에도 뭐 기세적으로 S&P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아니면 오늘 밤에 갑자기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좀 어쨌든 하방 쪽은 또 조심해야 될 조심해야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지금 심증은 뭐냐? 심증은 굉장히 지금 하방이 유리해졌다라는 게 일단 제 심증입니다. 재료 다 노출됐잖아요. 재료 다 노출되고 그리고 상방 쪽으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터졌고 안 그래도 지금까지 한참 달려와서 몇 개월 동안 달려와서 숨차 있는 증시에 어떤 지금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짜내가지고 좀 숨이 헐떡헐떡해서 숨 넘어간다는 표현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달려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마지막 그 스퍼트를 쥐어 짜내가지고 더욱더 숨 넘어가는 상황이 딱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긴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미국장에서 내가 뭘 안 했다라고 해서 그 억울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어젯밤에 산 사람들은 솔직히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고 산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못 샀다고 아이고 억울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애플 얘네들의 흐름을 보자고요. 아무튼 FANG가 죽으면은 이제 시장 끝이다라는 거. 물론 올라오겠죠. 다른 종목들 뭐 여행주니 에너지니 뭐 어제 국제유가가 몇 프로 폭등했더라? 8% 폭등했으니까 뭐 에너지니 여행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요. 여행이나 에너지가 올라와 봐야 시가총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FANG가 시가총액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P 30%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걔네 죽으면은 뭐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올라오고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걔네가 시가총액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들어올리기는 벅찰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유가도 어제 폭등하긴 폭등했지만은 이 자리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어디가 저항이에요? 여기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잖아요. 대충 선 겁니다. 대충.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평선들도 완전 역배열인데 이제 이평선들 완전 역배열에서 지금 얘가 완전 241선 위쪽까지 올라왔었다라는 얘기는 대세 상승하려는 거라기보단 이제 뭐예요? 추세가 이미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이미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평선 위로 머리를 쑥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매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튼 어제 유가나 이런 애들이 올랐지만 이런 거를 추세적으로 막 뒤집기는 조금 어렵지 않아 보이겠느냐. 이런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예. 어제 어쨌든 뭐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들 어제 저기 위험자산 선호가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왔으니까 금리는 당연히 치솟았고요. 10년물 채권입니다. 어제 그래서 금리가 제법 상승했어요. 이런 점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 잘 보세요. 금리 제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뭐 금리와 관련된 이유가 좀 큰 건데 장단기 금리 차이 계속 확대돼요. 이거 연준에서는 계속 저금리 노래를 부르지만 시장 금리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좀 알긴 아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버블 만들면서 올라가거나 그 뒤로 꺾였거나 했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이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인데 여기 고점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거 고점 여기서 저항 때문에 훅 밀렸다가 어제 백신 개발 덕분에 장대 양봉 뽑으면서 훅 올라갔죠. 돌파 한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금은 눌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대략적으로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대략적으로 전고점이 여기인데 이 자리를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 와리가리 매물 소화 훅 밀렸다가 올라왔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눌림 줬다 이제 올라가거나 하겠죠.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안착한 꼴이 거의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거 넘어가서 뭐 좋았던 일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국장 넘어갈게요. 한국장 뭐 말씀드렸죠. 한국장은 아침에 다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물론 고점과 저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언제 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제 잡을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인버스를 아무튼 뭐 오늘 오전 정도가 어떤 기회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샀다고 지금 야 나는 네가 영상을 늦게 올려서 못 샀는데, 별 상관없어요. 그다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 오전에 샀다 오후에 샀다 큰 차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기준 잘 잡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기준이 뭐죠? 어젯밤에 드렸던 기준이 요날 8월 13일 날의 시가잖아요. 325.1인데 325.1을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면은 하세요. 선물 그 곧버스 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기준들 여러 개 잘 잡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기준들이 있죠.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아직도 유효해요. 예를 들면 11,500원짜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강력하게 붕괴시키면은 뭐 산다거나 기준 만들어서 매매하세요. 뭐 제가 뭐 일일이 그런 기준을, 매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들고 가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어젯밤에 이 백신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특히나 더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코스닥 시가총액의 절반이 제약바이오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의 절반이 제약바이오니까, 이제 화이자에서 약 만들어 버렸으면 백신 기대감은 싹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안 사도 괜찮아요.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려 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튼 본인만의 기준들,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넥라인이 붕괴되면 하겠어라든가, 아니면 난 좀 더 공격적으로 뭐 11,500원짜리 코스닥 레버리지가 11,500원을 붕괴시키면은 인버스를 더 강하게 들어가겠어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 종가를 보고 뭐 어떻게 되면 하겠어라든가, 이런 점들 아이디어 잘 내셔서 해보세요. 아무튼 상방적으로 보는 거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턴어라운드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말했던 기준들 선을 붕괴시키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호재가 나와서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은데 막상 호재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기일까지 좀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자,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10년 동안 올랐던 주식시장이 꺾일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제목에서도 써놨죠. 아주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어제 써놨으니까, 하여튼 머리들 잘 굴려보세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만 던져주는 사람이고, 요리는 결국 직접 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아마도 저기 좀 다른 데 가야 돼가지고, 저녁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고 좀 간단하게 좀 녹화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칠게요.